중학교 3학년 과학입니다. 중학교 3학년 과학 세 번째 시간이네요. 이게 이제 지금 좀 할 게 많은 것 같지만 지금 부지런히 해놔야 학기 중에는 이게 입력 이렇게 새로운 거를 들을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입력이 될 거예요. 수업에서 바로 이거를 들으면은 잘 기억이 안 나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미리미리 예습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부지런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20쪽이에요. 오늘은 영상을 이제 이론을 또 기본 개념들을 배우도록 하는데 20쪽, 22쪽, 24쪽까지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의 학습지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집에서 나머지 공부를 또 옆에 거 하는 거 숙제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질량 보존 법칙은요, 말 그대로요. 뭔가 질량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무엇의 질량이 보존되는지. 이것은 굉장히 앞으로도 뭐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쓰이는데, 1772년에 라부 아지에라는 사람이 이것을 알아냈습니다.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조건은 이겁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이 있죠. 생성물이 있습니다. 반응물과 생성물의 관계를 우리 그 전 시간까지 계속 했는데, 반응물은 뭔가 재료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재료를 다 모아서 무언가 새로운 생성물을 만들면 그 반응물일 때의 질량과 생성되고 나서의 그 질량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 재료를 조금씩 모았을 때 다 같다. 이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이것이 성립하는 까닭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자, 보세요. 물질을 이루는 원자 종류의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는 저번에 계속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 얘기가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 종류 안 바뀝니다. 개수가 바뀌지 않습니다. 아, 그랬기 때문에 원자가 그대로 보존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의 질량이 그대로 보존이 된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질량 보존 법칙은 물리 변화라던가 화학 변화 모두에서 일어난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둘 다 똑같다는 거. 그래서 질량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라는 말은 많은 경우에 두 가지 경우에 다 이게 또 물리 변화에도 세부적인 게 있고 화학 변화에도 세부적인 게 있으니까 많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앙금. 자, 생성 반응에서 질량 변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염화나트륨 수용액 이렇게 쓰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질산은 수용액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앙금이 생성이 되죠. 이 부분이 앙금이 생성이 된단 말이야. 여기는 앙금인데 그리고 나서 나머지 얘네들도 있고 남는 것도 자기들끼리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염화은이 생기고 질산 나트륨이 딱 생기는데 이런 애들이 재료를 잘 봐봐. 지금 그림을 참 친절하게 잘 그려줬어. 그치? 그림을 잘 보면은 나트륨 하나. 그지? 염화, 염소 하나. 자, 빨간색 산소 세 개. 그대로죠. 여기도 이게 N이 뭐니? N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질산 쪽이 질산이다. 질산 하나. 나트륨도 아까 하나였고 그대로 보존되죠. 원소의 개수가 그대로죠.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질량도 그대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앙금 생성 반응이었고 여기는 기체 발생 반응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탄산 칼슘하고 묽은 염산이 반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생겼단 말이야. 자, 이것도 뭐 하나하나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 안 하죠. 안 해도 그대로 원소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죠. 자, 이산화탄소 생겼지, 물 생겼지. 그런데 기체로 날아가는 애를 잡아놨어요. 잘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기체에도 무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체들도 전부 다, 질량이 일정하게 닫힌 용기, 용기 안에 닫아가지고 기체를 못 빠져나가게 탁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게 뚜껑을 열면 날아가니까 그 기체의 무게만큼 빠져나간 거죠. 그러면 이제 질량을 잴 수가 없어, 우리가. 그래서 그때는 줄어든 거잖아요, 선생님. 빠져나가
나갔으니까 줄어든 거잖아요. 아니, 그거 말고 이산화탄소라는 게 생긴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질량이 그대로라는 거예요. 알겠죠? 기체까지 포함해야 돼요. 자, 연소 반응 보겠습니다. 자, 화학 반응에서 철하고 산소가 생겼죠. 그럼 산소라는 게 얼만큼 달라붙었는지 처음에는 잘 몰라. 그런데 산화철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게 질량이요. 닫힌 용기에서 산소를 정확하게 일정한 산소를 넣어 놓는 거예요. 일부러 실험을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요렇게 실험을 산소도 딱 제한적으로 그릇에다 잘 담아가지고 해서 질량을 다 합하면 질량이 일정하다는 걸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열려 있다? 용기가 열려 있어. 이 그릇이 열려 있으면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공기에 있는 산소가 다 달라붙기 때문에 질량이 증가합니다. 요때는 증가할 수밖에 없죠. 요때는 질량이 일정하고. 그래서 철과 산소의 질량이 원래는 공중에 떠 있는 그런 산소면 우리가 처음에 반응물이 얼마였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딱 그릇 안에다가 산소를 정확하게 질량을 재가지고 딱 넣어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이제 반응물과 얘네들이 결합하고 생성물이 질량이 같더라.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나무의 연소 보겠습니다. 나무하고 산소가 이렇게 있는데 나무하고 이제 어, 산소하고 또 결합을 했어요. 그러면 재가 생기고 이산화탄소가 생기고 수증기가 생기는데 이렇게 공중으로 펄펄 날아다니는 애들을 다 잘 모아야 돼. 그러면 얘네들이 닫힌 용기에서는 일정하고 이제 날아가면 어떻게 해요? 이제 연소하게 되면 날아가죠. 날아가기 때문에 질량이 감소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자, 아무튼 질량은 보존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지 마시고 여기는 보지 마시고 20쪽만 보시고 자, 22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잘 공부해서 우리 친구들이 다 학습지를 하고요. 다시 20쪽으로 잠깐 돌아가서 선생님 플러스 강의를 안 해줬네요. 자, 물리변화와 질량 보존 법칙 보면은 이게 뭐 그냥 이유는 다 똑같아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으니까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앙금 생성 반응을 보도록 하면은 여기서 이제 가라앉는 거를 요 앙금은 가라앉는 아래로 향하는 요 화살표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학 반응을 나타낼 때 요런 표시를 하면은 얘네들이 지금 전부 다 앙금 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앙금이 생겼다라는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위로 화살표가 위로 돼 있으면 날라갔다 이런 표시예요. 자,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 수용액 하고 질산 수용액 반응을 합니다.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보면은 자, 요거 일정하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자세히 하고 있는데요. 이거가 이제 뭐 당연하죠. 일정하다. 요 결론이 중요합니다. 요거 체크해 두시고. 자, 기체 반응에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 이렇게 해놨죠. 자, 뭐가 생기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서 이게 약간 얘네들 이제 화학식으로 쓰면은 수소가 생기고 H 생겨서 남아있는 게 H인 거예요. 그래서 산소 생기는 거는 저 O2가 이제 생겨가지고 날아가고 이산화탄소 CO2가 생겨서 날아가고 뭐 이러는데 닫힌 용기에다가 이 기체들을 모으면 질량이 보존이 되겠죠. 자, 닫힌 용기에서 강철손과 나무의 연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기가 닫혀 있어. 산소가 일정하게 딱 들어 있어. 얼마큼 넣었는지 재놨어. 그러면은 산소가 이렇게 이제 분자죠, 분자. 얘네들 둘이 같이 다니니까, H2가 같이 다니니까. 그래가지고 얘네들 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연소까지 하고 나면은 얘네가 그대로 붙어져 있어서 저울은 뭐예요? 얘가 저울이죠, 지금. 질량이 보존돼서 수평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강철소. 그 다음에 나무의 연소 전에도 이렇게 떠다니다가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연소를 하고 나니까 산소가 있어야 연소가 되는 거 알죠? 산소가 있어서 연소를 했는데 이산화탄소 생기고 뭐 그랬죠. 그래가지고 나무가 물도 좀 수증기도 좀 생깁니다. 이렇게 요런 거 수증기인데요. 그림이 좀 이렇게 부셔졌죠? 여러분들 책에는 조그맣지만 그래도 그나마 좀 선명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서. 그래서 이 닫힌 용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체가 뿜어져 나가봤자 걔네들이 밖으로 어디로 퍼져나가지 않아서 무게가 그대로 일정하다, 수평하다. 이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20,
이쪽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일정 성분비 법칙. 요런 사람 이름 외워두셔야 돼요. 프루스트. 1799년 프루스트. 자,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 일정한 질량 비율이 있더라. 아까 전에 질량이 그대로 보존된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넓은 개념이었어요. 질량 보존 법칙 그래가지고 넓은 개념이었고, 이번에는 얘네들이 뭔가 생길 때 비율이 딱딱 정해져 있다라는 건 사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화합물 만들 때 비율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그거를 그냥 한 번 더 정리해 주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성립하는 까닭은 뭐냐면은 원자가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해서 화합물을 생성한다. 그러니까 원자라는 게요. 그냥 아무렇게나 달라붙어서 이게 얘네들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분자가 되는 분자를 이루는 건데요. 사실 이 화합물이 이제 분자를 만드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개수비로 원자가 그래요. 원자가. 그래서 화합물을 만들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합물에서는 성립하는데 혼합물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화합물하고 혼합물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혼합물 같은 경우는 뭐 설탕물 같은 겁니다. 설탕물, 소금물 이런 거 있죠. 농도를 여러 가지로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건 비율이 달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과 설탕을 1대1로 넣으면 잼처럼 되고 뭐 이런 거 있죠. 아니면은 뭐그 설탕을 아주 연하게 넣어서 은은하게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주 진하게도 되고 뭐 그런 거 농도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혼합물이에요. 자, 성분 원소의 종류는 같지만 질량비가 다르면 다른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서로 다름. 이 원소의 질량비가 다르면 재료가 다 똑같아. 원소들이 결합하는 재료가 똑같지만 질량이 뭐 다르게 이제 달라붙으면 다른 물질이 된다. 분자를 이루는 그런 모양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항상 H2O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이렇게만 붙어 있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성분 원소는 재료인데 원소는 수소, 산소, 뭐 질소, 수소, 탄소, 산소, 구리, 산소. 뭐 이렇게 딱 보니까 다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원자의 개수비가 뭐냐? 산소가 2개당 수소가 2개당 산소 하나. 2대1로 달라붙는다. 요건 1대3, 1대2, 1대1. 자, 그리고 나서 또 질량이 또 나왔어. 질량비는 뭐냐? 수소가 2개 달라붙는데 수소는 가벼워. 1. 산소는 한 개당 한 16g 정도 돼. 예를 들면 16g까지는 아닐 거예요. 그냥 비율인데 그거보다 좀 더 가벼운 거일 것 같은 단위일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아무튼 1대 16이야. 그러면은 산소가 2개 있지만 가벼운 거 2개가 붙은 거고 질량으로 따지면 얘네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뭐 그저 한 2 정도 되죠. 2. 얘네들 곱하면 2죠. 얘네 곱하면 어떻게 돼? 산소는 하나지만 무게가 16이나 돼. 그러면 16. 2대 16이 되잖아. 이렇게 곱하고 세로로 곱했어. 2대 16은 바로바로 1대 8이 되는 거죠. 질량비는 또 좀 다르죠. 원자의 질량비하고 얘네가 달라붙는 성분 원소의 질량비하고는 좀 달라요. 여기서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걸 다 외워야 되느냐? 애지간히 좀 외워야 될 건데 이해를 해야 돼요. 완전히 이해를 해서 여기서도 막 너트, 볼트 이런 게 금방 나오잖아요. 자, 이해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볼트가 2개 있었어. 너트는 4개 있었어. 한 볼트당 너트 2개를 끼우는 그런 화합물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화합물의 최소 그 원소들, 얘네들은 원소라고 할 수 있지. 얘네들 원소고요. 개수비가 이렇게 된 거야. 개수비가 어떻게 돼? 그러면은 1대 2 이렇게 돼. 1대 2 이렇게 되겠네. 개수비가. 그치? 개수비가. 자,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남았어. 이렇게 남죠. 이렇게 2개씩만 여기로 들어가는데 2개씩만 여기로 들어가니까 남는 애가 생겼어. 남는 애. 자, 그래가지고 1대2의 개수비로 결합하니까 여분의 물질은 결합하지 않고 남는다. 자, 그 다음에 볼트와 너트의 질량비가 이제 질량까지 알려줬어. 얘는 5g이고 얘는 2g이래. 아까 전에 볼트는 하나라고 그랬지. 여기에다 곱하기 5를 하는 거예요. 여기 곱하기 2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세로로 계산하면 5 대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곱해가지고 각각 곱해가지고 그래서 볼트는 하나니까 그대로 5g, 너트는 2개니까 2배를 해가지고 4, 2 곱하기 2는 4. 그래서 개수하고 질량하고 곱하면 총 질량이 나오죠. 총 질량의 비를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질량비를 보도록 하죠. 구리가루를 가열해서 구리가루가 있었어. 그런데 구리가루가 사실은 구리하고 산소가 결합한 거겠죠. 가열했으니까. 그래가지고 4대1의 질량비로 반응을 해서 산화구리가 된대요. 그러면 4대1 질량비가 재료가 반응물이 4대1이었으면 생성물은 5가 맞겠죠. 얘네들을 합친 거지. 4하고 1을 합친 거지.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자, 그래서 질량비로는 4대1대 5 이렇게 된 거야. 괜찮아요? 그래서 뭐 봐봐. 구리랑 산소는 4대1, 구리랑 산화구리는 4대5 이렇게 그냥 질량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조금 화학적인 파트도 되면서 약간 물리 같기도 하면서 좀 그래요. 자, 원자는요, 질량이 있어요. 원자가 쬐끔하지만 질량이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질량이 다르고요. 개수비가 일정하면 질량비도 일정하다. 이런 거 좀 챙겨주시고. 자, 혼합물과 일정 성분비 법칙. 비율이 일정하지 않다? 혼합물은 아까 선생님 설탕물 얘기했죠? 농도가 여러 가지일 수 있다. 연한 설탕물도 있고 진한 설탕물도 있다. 그래서 비율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분비 법칙이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물과 과산화수소. 물이 있고 과산화수소가 있는데 재료는 똑같아. 그런데 여기는 수소가 2개 필요하고 산소 하나 필요하죠. 근데 과산화수소는 1대1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2대2인 것 같은데 원래는 2대2를 간단하게 해서 1대1로 이렇게 모양을 보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2개, 산소 원자 2개, 수소 원자 2개가 이렇게 달라붙나 봐요. 그리고서 질량 같은 경우는 수소가 아까 전에 몇이라 그랬어요? 수소가 1, 그치? 수소가 1이었고 질량이 산소가 16이었죠. 그러면은 수소가 1이니까 그대로 1을 곱하면 2, 얘는 16이니까 2대 16 해서 약분처럼 똑같은 수로 나눠주면 1대 8이 되죠.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1대 16이 되는 겁니다. 그 질량비가 다르네요. 여기서는 다른 물질인 거예요. 물하고 과산화수소는 다른 물질이라서 자, 성분도 다르고 성분은 그대로지만 비율이 다르고 개수의 비가 다르고 질량비가 다르다. 자, 4g을 가열했을 때 생성되는 산화구리의 질량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질량이 증가합니다. 가열을 막 해. 그러면은 증가해. 구리가 모두 반응하면요. 재료가 떨어진 거야. 구리가 더 이상 없어. 그러면은 산소도 달라붙지 않아. 그래서 일정한 비율로 얘네들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산소가 달라붙어서 뭔가 산화구리가 막 생기다가 이제는 더 이상은 안 생겨. 그래서 그냥 산소는 산소대로 그냥 따로 놀고 구리라는 재료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이렇게 모두 구리가 반응하고서는 그냥 그람 수가 유지돼 버립니다. 5g이 생성되고 구리 4g 반응했고 산소가 1g 반응해서 5g짜리가 딱 생성되면 끝나는 거예요. 자, 마그네슘 생성 반응 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을 3대2로 반응한대. 그리고 산화 마그네슘이 얘네들의 질량을 합하면 5가 되겠죠. 그래서 마그네슘과 산소가 3대2 같은 비율로 계속 하니까 이렇게 직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숨차라. 자, 한쪽 더 남았네요. 우리 친구들도 정신을 차리고 졸지 말고 특히 죄다응 누군지 모르지만 죄다응 자, 졸지 마시고. 자, 화학 반응의 규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체 반응 법칙입니다. 게이루이삭 발음도 어려워요. 게이루이삭. 자, 연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부터 연도가 먼저 생긴 사람,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최근으로 올수록 세 번째가 됐습니다. 내가 영상 찍다가 뒤에 기타가 넘어져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에서 찍고 있는데. 자,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가 반응을 하죠. 그런데 기체도 반응할 때 비율이 있다니까. 기체의 부피 사이에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두 개, 부피 비율이 그래요. 부피가 한 이 정도 있으면 산소는 하나 있고 수증기는 또 두 개가 생기네요.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물이 생성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피 사이에 있는 어떤 비율을 말하고 있어요. 자, 다시요. 반응 전에는 수소가 한 이제 부피가 이제 2대 1이라고 우리가 했잖아. 그래서 요 비율로 다 2대 1로 되는, 얘 2대 1 안 되네.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적은 거 기준으로 해서 이거 한 10만 반응하고 10이 남습니다. 남는 거 가로에 넣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2대 1이니까 얘가 반응을 다 하고 나면은 얘도 여기서 10이 남겠네요. 이렇게. 이게 남게 되겠죠. 당연히 2대 1로만 반응을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수소가 남아서 10ml 남고 산소가 남아서 10ml 남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제 생성된 거는 수소의 비율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항상. 수소 비율하고 똑같은 그런 부피는 그대로. 수소의 부피 비율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분자수. 부피비하고 분자수는 조금 쉽습니다. 요거는요, 부피 속에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갑자기 위로 올려가지고 선생님이.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사실 같아요. 얘네가 같다. 기체의 부피비하고 분자수의 비는 같아집니다. 자,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는 조건이 필요하긴 합니다. 반응물하고 생성물이 기체 반응을 하는데 부피 비율이 분자수의 비하고 같고 화학 반응식 개수비와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첫 번째, 화학 반응 개수비가 여기 보이죠? 개수가 뭐라 그랬어요? 문자 앞에 있는 거. 여기 1 같은 거 생략해서 쓰잖아요? 네, 요 앞에 있는 거. 이게 개수비죠.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가 지금 2대 1대 2였어. 근데 부피비도 똑같고 분자수의 비도 똑같고 이 세 개가 똑같다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애도 확인해 보세요. 얘 1로 뭐 생략된 거니까 1대 3대 2 그대로죠. 1대 1대 2 그대로죠. 그래서 다 똑같다. 세 개가 다 똑같다. 이렇게만 외워주시면 돼요. 세 번째는 조금 간단해서 선생님도 목이 덜 아프고 너무나 행복하네요, 여러분. 자, 우리 친구들 열심히 잘 따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요거 학습지 하시고 선생님 만들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거 이제 좀 보면서 푸세요. 그리고 정답지를 선생님한테 받아가세요. 자, 어디를 해야 되냐면, 잠깐 화면을 끈 다음에 설명하니까 이상하네요. 자, 여기가 뭐냐면은 지금 학습지는 뭐 해야 돼요? 자, 한번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학습지는 선생님한테 받아가서 하는 거 20, 22, 24는 학습지를 받아가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그 옆에 있는 거 21, 23, 25는 우리 친구들이 해오는 거예요. 숙제로 해오세요. 숙제로 해오거나 아니면 시간이 되면 여기서 하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오면요. 26쪽부터 풀어야 된단 말이야. 이 내용 숙제를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풀이 영상을 찍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